굉장히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도 오래 계시고 장학사로서도 지금 계셔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네. 네. 그래서 네. 역량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 방침이랄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좋은 인재로 키울까, 또 지성과 감성을 가진 아이로 키울까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설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역량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은 우리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주 거론이 되고 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 교육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거든요. 몰랐어요. 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인데 실은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북유럽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서는 네. 다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교육과정이 구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자면 아까 네. 빠숑님이 얘기하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대입이라는 것에 막혀서 쉽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면 대학 가야 되나? 꼭 이제 이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대입 제도가 온전한 것인가? 사실은 이제 그 평가에 얽매여서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마음대로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구현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학자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량 기반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위해서 역량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주입식 교육,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공부 잘했던 애들이 삶 속에서 오히려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더 잘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이 역량이라는 단어는 지식,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스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내가 어떤 삶의 문제 상황이나 그런 삶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 태도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내가 지식만 갖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배려하는, 공감하는 이런 마음,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총 합쳐져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지식만이 아니라 삶과 연계해서 삶 속에서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힘, 역량이 또 우리말로 하면 삶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힘을 기르기 위한 것, 예, 그런 교육과정을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게 네. 저희 지금 교육의 방향인 거죠. 네, 예. 몰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자 이렇게 네. 생각하고 계신지를 이 굉장히-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굉장히 같아요. 바람직하죠. 예. 네. 예. 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네. 느낌 드냐면 저는 이제 네. 초1, 초2 네. 엄마니까요. 예. 그러니까 3학년 되면은 이제 주입식 시작되는 거예요. 아, 속지 마, 우리는 준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1학년 때 그래도 애기들이니까 좀 놀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역량, 뭐 이렇게 창의력 있는 뭐 재밌는 수업도 하게 하는 거는 네. 괜찮아. 근데 3학년이 되면 시작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좀 생각하게 되고, 방금도 딱 제 마음속으로 대학을 꼭 가야 하나요? 말씀하셨을 네. 때 그럼 대학을 안 가면 선생님 같은 선생님도 못 되잖아요. 이렇게 아, 대묻고 그런-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좀 솔직한 마음이 이렇게 툭 네. 튀어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엄마는 내 자식에 예.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이 비전이 좀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쫙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대입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치관과 비전도 네. 정말 대입이라는 현실을 딱 마주하는 순간 음. 다 흐지부지 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입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돼요. 근데 네. 이제 대입이 바뀌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는 어쩌면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네, 네. 가진 생각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대입 제도에 대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도 학부모니까 저도 이제 아이 그 3학년 때쯤 네. 옆집 엄마의 이야기에 네네.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교육의 현장에 있으니까 바람직한 교육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래도 뭔가 더 고민하고 그냥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교사인 학부모로서 좀 더 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바람직한 공교육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도 제 아이 앞에서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제 아이에게 일단은 대학이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너가 하고 싶은 걸 해. 이제 이렇게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다가올 현실에서 좌절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학부모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혁신 학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죠. 네, 혁신 교육이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이제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실은 저는 혁신 학교에 근무하면서 너무 참 좋다. 우리 학교,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고 교사인 저도 행복하고 그런데 사실은 또 이렇게 바깥쪽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저렇게 놀기만 하고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이러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은 있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혁신적인 교육에 대한 어떤 믿음과 가치를 저는 이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치를 다 같이 붙들어 간다면은 꼭 대입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음. 워낙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잘 그럼요.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네, 요즘에는 맞아요. 괜찮아, 길 많아. 저는 사실은 이상적인 입장의 엄마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학년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뭐 구구단 같은 건 가르치려고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초학력, 그러니까요. 기초학력은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네. 저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교사인데 혁신학교에 그 혁신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옆에서 듣는 얘기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한대요. 네. 혁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맞아. 부모들은 걱정이 많고 그래서 그게 바른 방향 아닌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막 수업 시간에 자고 막 딴짓하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좀 참여를 하고 그래도 무언가 하나 더 남겨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여해보진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혁신학교는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던 역량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구현해 나갈 때 보통 지금은 제가 이 안에도 교육과정의 얘기를 하면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이제 그거를 안내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교실에서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 성취 기준을 가르치는데 교과서를 매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과서는 그냥 매개일 뿐이지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좀 더 의미 있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다른 자료를 네.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능, 가치, 태도 그 모든 것 역량,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 게 네. 혁신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네. 선생님의 역량도 되게 중요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담임 선생님의 약간 자율성이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수업 시간에 하브루타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예 수업을 짜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예.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하셔요. 책을 가지고 네. 온전히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는데 선생님 혼자 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1학년 선생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집단 지성으로 같이 교육과정을 짜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너무 바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죠. 저는 네. 가끔 이제 1학년을 지내온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어느 날 굉장히 재밌는 게임도 했다고 하고 선생님 살아온 얘기도 했다 그러고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는구나. 뭔가 교과서를 딱 배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옥희 선생님께서 하신 프로젝트 중에서 만복인의 떡집 프로젝트. 이거는 네. 조금 더 이제 의미 네. 있게 한 거라서 제가 여기에 실은 거는 그래도 좀 더 의미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수업들이라서 이제 실은 네.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네. 선생님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엄마 아빠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도. 는 2부에서 네. 네. 떡집의 비밀을 찾아라 이렇게 네. 프로젝트로 아예 만드셔서 아. 수업을 만드셨더라고요. 2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녀를 어떻게 하브르타로 키우고 계신지 네. 이런 궁금증이 다 있으실 것 네, 같거든요. 네. 좀 삶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고 네. 자녀와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네.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옥희 선생님과 하브르타 대화법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